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100일 남았다고 또 선배님들이 오셔서 떡도 주시고, 여러분 내년도에는 시험 붙어가지고 떡주러 오는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떡을 주게 되면은 작년에 지나갔던 기억이 싹 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보면은 입장이 조금씩 바뀌니까 학생이었다가 이제 붙고 나서 아까도 물어봤더니 개업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계약 썼니 뭐니 기분 좋아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게 중개사 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요. 보조원을 할 건지 아니면 개업을 할 건지 할지 회원권을 살 건지 말 건지 등등등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첫 계약을 쓰고 이러면은 참 주마등 같이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되어지면 괜찮아요. 사실은 초반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근데 초이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직업이니까 이제는 되고 나면, 그렇죠?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변호사분들도 로스쿨 수억 원 들여가지고 붙고 나서 논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훨라 그거에 비하면 비용 대비 효용도 높고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 갖고 하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게 무슨 당연히 열면 잘 될 거다 이건 아니죠. 내가 노력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지역에 가면 꼭 한두 군데씩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잘 되는 중개업소가 있다면 거기를 꼭 한 번은 방문하시길 바래요. 가서 손님 대응하는 거라든가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옛날에 동네에 처음에 안양 동안구에서 집 구해가지고 살 때 중개업소 가보니까 1등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정말 줄 서서 계약서를 써요. 되게 신기한 집이야. 그래서 왜 그러지? 가봤더니 서비스가 너무 좋아. 은행 직원 불러제껴, 법무사 불러제껴, 세무사 불러제껴, 다 불러와 그냥. 센가 봐 그 아저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편한 거야. 가면은 꼭 밥을 준다? 김밥이라도? 그게 꼭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야. 밥 안 먹고도 가고. 딱 주겠지 이러면서. 그런 게 있다니까, 생각보다.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집으로 꽃도 보내, 결혼기념일날. 계약서 쓴 집에 한해서는. 한 송이라도.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일단 붙고 나서 얘기합시다. 영업 아이템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 봐봐요.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부터 볼 거예요. 그림책은 47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어제 수업 해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보니까 딱 진동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또 개발행위 허가 보고 개발법 들어갈 겁니다. 4주차니까. 그리고 한 주 휴가 갔다 와서 또 과락 탈출하고 또 등등등 지나갈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반복해 보시면서 내용 숙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거니까, 매번 제가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책은 여러 가지 보는 거 아니고 우리 보는 것만 보기도 숨가쁘다. 넓히지 말아라 범주는, 이런 부분들 매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매번 얘기하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를 이해하자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아무래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써봐봐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수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국장이 정한다.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지정 목적이니 중심 기능이니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있죠.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얼마 전 평가서 문제였나? 해당 용도 지구,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나왔었어요. 아니죠. 지역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은 그 동네의 베이스잖아요.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지 뭐하죠? 근원을 따지는 거지 그 위에 덧대는 지구구역을 고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다. 그럴 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매번 얘기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서울시의 일부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 서울시의 일부인 대상 목적구역에 대해서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서울시의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럼 서울시의 일부인 정비구역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매번 얘기하듯이 뭐 재개발 정비구역에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가능하다 이러면 반은 X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적구역의 전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 나올 때 전부 일부가 나오면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봐야 돼요. 서울시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서울시의 일부 동네 정비구역에 전비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이 점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을 정비사업을 해서 이랬던 동네를 따라라라따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 복잡했던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동네가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 같은 특히 재개발이 그래요. 동네가 엉망진창이었다가 사업 끝나고 가보면 완전 황골 탈퇴죠. 맨날 얘기하듯이 항상 느낀 게 성수동, 옥수동 일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그렇죠? 갤러리아 포레를 비롯한 주변의 등등이 엄청나게 대박이죠. 거길 샀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쓸데없는 데 가서 허칠하러 앉아가지고 어쨌든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 내용은 뭐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시작.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간 등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봐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한다고 나와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만 정합니다. 일단 이러면 안 돼요. 도시 지역에도 정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도 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만도 기억해도 아주 많은 지문이 나와요. 도시 외의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없어요. X. 하지만 저번에 37회 감정평가사 문제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걸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감정평가사 문제의 지구 단위 계획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왜 그렇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난개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일 것. 평가사 문제는 무슨 생산 녹지 지역일 것 이러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일 것. 그리고 아파트 연립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될 것. 그리고 아파트 연립의 건설 계획은 온리하게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어쨌든 가능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어도 아파트 연립은 계획관리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개발진흥지구는 안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획관리 지역인 개발진흥지구는 모르겠지만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에 써봐봐.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돼요. 써봐요. 아파트 연립에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이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연립에 건설 계획 포함되어 있을 땐 30만 이상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나와 있길래 부기해 드리고요.
여기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게 기존 인프라와 연결이 가능해져야 되고, 그 다음 국가유산 등의 훼손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사실은 개발진흥지구에 정할 때도 그대로 준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 내용은 이거건 마찬가지예요.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 외에 정한다고 한다면 요 조건은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화살표 해놓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봐봐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써져 있어요. 지구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죠. 용도지구에 전부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도지구 종류 좀 불러봐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있겠죠. 그럼 도시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도시지역이니까. 하지만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면 사뭇 난개발적 우려가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을 때에는 바닥의 지역과 세팅이 맞아야 돼요. 바닥에 있는 지역과 세팅이 맞아야 된다. 이게 잘 나와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용도지역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성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지정을 못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딱 부합되는 게 뭘까? 그 말은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인 거예요. 우리 나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관광이에요. 그것도 뭐야?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형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세워주면 내리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게 제일 좋아. 그게 나는 자유여행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행까지 가서 고생을 합니까? 나는 싫어요. 무조건 패키지.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럼 농림지역의 토지인데 걷다 대고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정한대요. 그럼 농림지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럼 거기에 지구단위 구역 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봐봐요. 개발진흥지구가 만약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주거개발진흥지구였다면 바닥은 오로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야 난개발이 안 생기는 세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이면 바닥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중에 하나여야 맞다 이 얘기죠. 복숭아 재배단지, 황토깡통공장. 기억나시죠? 복숭아 재배단지, 황토깡통공장. 가능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지역, 외의지역 어디가 됐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무조건 정답이다. 맞는 얘기다. 이해가셨죠? 그럼 문제가 나올 때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의 외의지역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가능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봐봐. 결론적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이 있으면 여기도 계획관리 있는 거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있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무슨 개발진흥지구 와도 다 오케이인 거야. 또 하나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라는 게 깔려 있다면 관농장 그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무조건 오케이야. 두 개가 넣어도 충분히 문제는 맞죠. 계획관리 지역이 깔려 있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도 땡큐.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어느 도시 외의 지역도 땡큐. 그러면 도시도 가능하니까 관광휴양은 나오면 고민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 됐건 도시외가 됐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무조건 오케이인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내용 등을 인지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기지산 대입. 용도지구가
중첩되어져서 행위 제한이 겹쳐가지고 토지가 버려진다. 그 동네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설령 도시 외 지역이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드리면 쌤 그러면 도시 지역에는 이거 안 돼요? 도시 지역에는 이거 안 돼요? 물어보는 분이 있겠죠. 도시 지역에도 됩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업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법은 엉망진창이에요. 뭐라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보다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찾다 보면 엉뚱하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항목에 안 맞는 거야, 레벨이. 그래서 실제 업무는 돌아가는데 법령과 조례, 규칙, 훈령 이런 게, 예규 이런 게 안 맞아, 하나도. 지 마음대로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우리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업무할 때도 그걸 잘 찾아내야 돼.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에 어딜 지져야 할지, 뭘 찾아봐야 할지, 이거를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부동산 정말 재밌어요. 봐도 모르겠거든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30년을 봤는데도 지금도 모르겠어. 보다 보면 이거 뭐지? 이상하다? 일단 AI한테 물어봐요. 또 개소리를 해요. 이런 썩을 이러면 다 뒤져봐요. 다시 물어봐. 맨날 물어보지만 AI는 내가 똑바로 물어봐야 돼. 잘 물어보면 정말 잘 대답해 줍니다. 바보같이 물어보면 바보 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오른쪽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대지 분할 제한은 규정이 없어요. X돼 있죠. 여러분,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한 부분에 완화 관리 조항은 없다. 왜 그럴까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지 분할 제한을 완화시켜주게 되고 배제해주게 되면 너무 투기 문제가 생겨요. 지분 쪼개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대지 분할 제한 관련된 건축법 57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따로 특례 규정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 문제집에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 살짝 부기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몇 년을 주냐면 3년을 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3년 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 다음 날 구역은 잃는다. 효력 상실 나오면 다음 날. 그리고 그렇게 효력을 잃었으면 그 내용을 뭐 하자? 그 이후에 고시하자. 고시한 다음 날 실효가 아니에요. 3년 지난 날 다음 날 실효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국토개혁법에 실효 간주 규정이 나오면 그 다음 날 실효가 되며 이후에 고시를 하는 거지, 고시를 한 다음 날 실효한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니까 한 방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자. 몇 년 내에? 5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 날 계획은 잃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주의할 건 지구단위 계획에서 5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했다고 다음날 계획은 잃지만 구역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게 작년 평가사 질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한 번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줘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행위해야죠. 여기 지금 공원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 질 거예요. 내 땅이에요. 허가내 주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위반하면 어떻게 돼? 2년 2천 쳐맞겠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뭐가 되어진다? 건축을 해줘야 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2년 2천에 징역벌금에 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경우도 가설 건축물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죠? 가설은 존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설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 부분도 한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개사 문제에서도. 그래서 한 번 정도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내용인 것이에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시작.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면 된다. 그럼 여기서 왼쪽에 좀 봐볼게요.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지만 그냥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따로 복습할 때 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서 같이 외운다. 이렇게 해야 돼. 따로 다시 볼 시간 없어. 오늘은 뭐 봐야 돼? 오후에 건축법 봐야 돼. 특히나 건축법 용도부를 좀 잘 봐. 1종근생, 2종근생 이거 말이야. 잘 좀 보고. 이해 가십니까? 다음 주는 뭐 하죠? 주택법 좀 봐요. 이해 가셨죠? 같이 오후에. 오전에 한 거 하지 말어. 오전 들을 때 집중하고 들어 그냥. 또 볼 시간 없어. 이해 가셨죠? 지금 7월이야 7월. 1월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알았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국시도 시군. 하나 주의할 거.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은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도 뭐하죠?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란 말은 없고 포함해서 시장 군수 가능하고 다음은 목적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대상 목적구역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어 요거하고 주의하시라고요. 대상 목적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 권한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 목적구역엔 전부에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에 정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봐봐.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시작. 지구와 도정택 대상관. 지구 도정택 대상관. 지구 도정택 대상관.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지정할 수 있다.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지정할 수 있다. 거기에 산업단지에는 준산업단지가 포함됩니다. 산업단지는 준산업단지에 포함되고 관광특구는 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저기 경주 갔더니 무슨 뭐 관광단지 많이 있더만 등등등 호텔 주변에 이름을 까먹었네. 보성이라고 하던가? 보성관광단지? 보문단지 맞아. 거기 호텔에 갔었는데 한번 보문단지 가서 그 앞에 치킨집 맛있어요. 거기 BBQ.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얘기들 지구와 도정택 대상관이에요. 경주 한번 가봐. 괜찮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도 나고 되게 많이 추억 돋아. 맛있는 것도 꽤 있어.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 설명도 많이 해주고 버스 좋아하거든 나. 어쨌든 지구와 도정택 대상관입니다. 두 번째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시작.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근데 주의할 건 해제입니다. 해제되니까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정되는 건 문제가 없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완전 통제가 되는데 뭐 난개발이 됩니까? 해제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또 하나 주의할 거.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난개발이겠죠? 지정할 수 있겠고 또 새로 도시지역에 편입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내용은 뭐냐면 난개발 될까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공 변경, 새로의 도시지역 편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에 전부나 일부에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을 얘기하는데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인데 당연히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준위, 일반주거, 준주거, 상준위, 뭐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어디와 같아요? 공개공지. 일준위, 상준위.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데 얼마 전 시험 나왔던 게 뭐라고 나왔냐면 준공업이지 일반 공업지역은 역세권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맞는 질문을 냈어요. 일반 공업지역은 역세권 복합용도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야. 없다. 조선말은 끝까지 잘 봐야 돼. 그렇죠? 난 기출문제로 그런 질문은 처음 봤어.
그렇죠. 없다니까 맞잖아. 그리고 실제 시행령을 보면 주로 준주거예요. 말은 일준이 상준인데 오른쪽 밑에 실제 시행령을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아마 준주거 지역 써 있을 겁니다. 실제 시행령은 준주거 지역에만 완화가 있어 사실은요. 법률에는 일준이 상준인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써져 있죠. 4번에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돼 있어가지고 준주거 지역 돼 있잖아. 그럼 실제 거기서의 완화 내용은 준주거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법률은 일준이 상준인데. 이해 가셨죠? 얘기. 그리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시작.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1km 이내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는 못 외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외워주고 나머지는 이슈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아직은 뭐 4번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중에 다음은 지정하여야 한다. 즉 할 수 있다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다. 뭐라 했어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근데 이거 나올 때 정택이 10년은 다 알아. 근데 얘 때문에 속아. 끝난 후. 봐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다 틀려. X야 이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가 아니야.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정비구역 정해서 사업할 때는 스타벅스 같은 건물 못 들어가게 했어. 상생 차원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을 가한 거지. 근데 10년 지났더니 동네가 파급효가 안 생겨. 바꿔야 되겠네? 필수적으로. 그러면 지정하여야 하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택이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정하여야 한다.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그리고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어지는 게 30만 이상이라면 지정하여야 하고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게 30만 이상이라면 지정하여야 하는구나.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오늘 문제집에 있던데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OX. 아니죠. 30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도 그 다음에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것도 30만 이상이 됐을 때 이건 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10년 지난 거하고 30만 이상이라는 것을 보다 구분해 보면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인 거니까 잘 보고 지문을 판단해 줘야 되고요.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건 왼쪽 페이지 본 그대로. 왼쪽 페이지 본 그대로입니다. 그냥 글로 써준 것 뿐이야. 왼쪽에 그림을 오른쪽엔 글로 써준 거야 그냥. 내 말 뜻 이해되죠? 이제는 이제 하도 봤더니 그림책도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넘어와서 그림책 보면 안 들어와요. 정신없죠. 예. 본인이 보던 책을 봐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초이스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이제. 그럼 무엇을 포함해야 될까요? 시작.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에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이어도 완화하는 것에는 최대 한도가 있다. 오른쪽 밑에 보면 구체적 완화가 나오죠. 오른쪽 밑에 보면. 근데 그 아무리 구체적 완화를 해도 뭐가? 건폐율, 용적률은 1.5배, 2배를 못 넘는다는 거야. 최대 한도가 1.5배, 2배란 얘기야. 아무리 완화해도 1.5배, 2배를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주의할 건 개정된 거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면 앞에 특례에서 60%까지 인정된 특례가 있었지. 건폐율 용적 배울 때 앞에서. 어딘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1.5배를 완화해주면 90%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완화폭이 커요. 90%로 건물 짓잖아, 건폐율을. 정말
우리 뚱땡이들은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이해 가십니까? 안 돼. 그래서 야 너무 세다 이거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20% 이내에서. 이거 외워줘야 돼. 작년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60%가 올해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난 느낌이 아주 괜찮아.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특례가 60%까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건폐율 한도는 1.5배가 아니라 한도가 1.2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내용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봐요.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 제가 왼쪽 페이지에도 봐요.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시작. 지역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 지구를 세분 변경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종 일반 주거인데 3종 일반적으로 바꿔주세요. 밑에 공원 많이 만들게요. 공원 부지 기부채 하나 팔게요. 이게 뭐야? 종상향이야. 저층인데 중고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뭐 50층 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럼 이렇게 한다. 그럼 이러기 위해서 뭐 가능하냐면, 봐봐. 지역 지구를 시행령상 세분 변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좀 물어보자. 도관농자로 변경합니다.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도시로 바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야 이거. 이거 돈 바꿔줬으면 잡혀갈 일이야. 시장님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어려워. 특히나 상업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 녹지지역을 상업으로 바꿔. 이거는 법률 자체에 시작. 법률 자체에 정해진 루트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꼭 계획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능한 건 대통령령. 주거면 주거 안에서 바꾸는 거. 상업이면 상업 안에서 바꾸는 거. 공업이면 공업 안에서 바꾸는 거. 이런 거일 때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봐.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할 수 있다? 이건 안 돼. 또 하나 물어봐요. 용도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죠. 그럼 물어봐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겠어? 그럼 경주 다 폭발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안 돼. 그 말은 뭐냐? 그 개발진흥이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변경을. 보호지구면 보호지구 안에서의 변경을. 이걸 가능하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진흥지구 바꾸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게 평가사에 2번, 중개사에 1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의 세분 변경은 법률 자체에 규정된 도관농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상공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 되고 그 안에서 세분된 거 사이의 변경은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점점 일이 커지고 있죠.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알아들을 만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밑에 보시면 건축선 계획이나 환경관리 경관계획, 교통처리 계획 이런 것들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할 수 있다. 반드시 포함되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럼 뭘 완화할 거냐. 시작. 구체적으로 뭘 완화할 거냐. 딴 건 못 외워도 도시지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공했을 때 건폐율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의 공식은 좀 외워줘야 돼요. 시작. 해당 지역 건폐율 곱하기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적용 면적입니다. 시작. 해당 지역 적용 건폐율 곱하기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등의 부제공 면적이 되어지겠죠. 그냥 외워요, 사례를. 그리고 400제곱미터의 토지인데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로 했으면
이거 준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건폐율이 60이었다. 그러면 1 플러스 400분의 100이 돼서 0.25를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 더하니까 얼마야? 1.25가 되고 곱해주면 75%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문제 있어요. 숫자만 바꿔놓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사례를 외워야 돼 그냥. 그래서 공식하고 사례 외워서 똑같은 문제 나오면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용적률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동영 때 혹시 시간 되면 한 번 정도 얘기해 줄게요. 건폐율은 2-3번 나왔고 용적률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알아도 용적률 문제가 나오면 풀지 마세요. 5분 걸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시험은. 그래서 지나가야 돼. 건폐율은 1분은 풀 수 있는데 용적률은 문제 나오면 풀기 어렵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실력이에요. 뭐를 넘길지 뭐를 풀지 판단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걸 잘해야지 붙어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용적률 높이 제한을 뭐다? 1.2배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뭐일 때만, 도시지역일 때만. 그렇죠? 도시지역 외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도시지역 외에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의미가 있지만 도시 외이면 어차피 높게 못 져요.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 완화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은 여기 봐요. 준주거 지역에 대한 실제는 완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면 봐봐. 제공했다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죠? 준주거 말을 해야 알아. 뭐라고? 500이야. 근데 거기다가 1.4배를 완화시켜줘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제공했다면 준주거 지역의 원래 용적률 500에다가 1.4를 완화시켜주니까 7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써놔요. 준주거 500에 1.4배 완화 가능하니까 얼마까지? 7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정할 때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앞으로는 준주거 지역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상공 기자 불러봅니다. 이러고 나왔어 그때. 이해가십니까? 실제 YTN이 있어 이상공 기자가. 뉴스 봐. 하시고 그리고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채광 1조 확보에 대한 것도 200% 이내 완화한다. 두 가지만 내보자. 140%, 200%. 하지 봐봐. 여러분 다 공동주택 사시죠? 그럼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럼 공동주택 1조 제한이 건축법 61조에 뭐가 되어 있냐면 61조 2항인데 동 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을 띄었을 때 이만큼을 질 수 있는 거야. 원래 예를 들어서. 근데 200% 완화하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똑같이 띄었는데 건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서. 그럼 반대로 봐봐. 이만큼을 띄든 거를 반만 띄었어. 그래도 똑같은 높이로 질 수 있는 거야. 가까워지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옆집에 옆동의 아저씨가 트렁크 반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심지어는 전 부쳐서 옆동에다가 전을 줘요. 먹으라 그렇게. 이게 가능해져요. 실제 그런 단지가 있답니다. 수원 쪽에. 이거를 적용해서 지은 단지가 있어 하나가.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뉴스 한번 나왔어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구나. 좀 말은 있는데 어쨌든 준주거지역에서를 얘기하며 140%, 200%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의 외지역은 개발진흥지구이면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구여도 아파트 연립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를 제외한다는 말은 계획관리지역만큼은 아파트 연립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좀 물어봐요.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없다.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이랬으니까 틀린 거지.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하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했다면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없다. 오, 알았지요? 문제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문제집이 좀 목차 왔다 갔다 하니까 72페이지 먼저 봐요. 갑니다. 72페이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오신다고 왜 답안지 펴놓고 보면서 답 체크하는 분인데 그거 하지 마요.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죠? 그러려면 풀지를 말어. 따지고 보면. 근데 답안지 없이 문제 풀려면 스트레스가 무지 많이 걸립니다. 수업 듣고 보면서 같이 봐. 먼저 풀어오지 마. 시간 낭비야. 그렇죠?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은 너무 쉬워요.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전부는 말이 안 돼요. 답은 1번.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뭐다?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이야. 한 번 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 그렇죠? 두 번째 봅시다. 국시도시구는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장관도 지구에다가 전부 일부에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산업단지 정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뭐가 돼요? 해제. 이걸 단어를 잘 봐야 돼. 해제. 됐죠? 해제되는 구역 중 전부 일부에 대해 정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문제 나올 때 이러고 나온다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 중. 말이 안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겨울왕국이야. 아무것도 못해. 무슨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공 변경. 새로이 도시지역 편입. 시작.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공 변경. 새로이 도시지역 편입. 알겠습니까? 이양 얘기한 거야 아까. 그리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다?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라 하더라도 정할 수 있다. 대체. 세 번째 내용이었죠. 됐습니까? 그림책의 47 왼쪽 맨 밑에 3번에 있죠. 됐습니까? 47 왼쪽 맨 밑에 3번에 있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항상 제가 체크하는 것처럼 키워드가 뭔지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찾아야 문제가 풀려요. 지정해야 하는 걸 고르시오. 47 왼쪽 중간 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일단 정택이죠. 정택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개발구역 아니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죠. 앞뒤 다 틀린 거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게 30만 이상이어야 하여야 한다잖아. 그런 책 봐봐. 47 왼쪽 중간에 빨간 색깔 보입니까? 그 정도. 세 번째 볼게요. 이것도 봐요. 녹지를 주거로 변경한다면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가 없죠? 30만 이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뿐이에요. 뭐라고요? 녹지를 주상공 변경이 30만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여야 하는 거잖아. 녹지를 주상공 변경만 써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뿐이지. 이해가셨습니까? 고얘기. 그 다음 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지는데 공원의 해제 30만 이상 4번이잖아. 됐죠? 5번 택지개발지구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안 쉬워요. 그래서 응용지문을 많이 보고 연습을 많이 해서 맞추는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들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왜? 도시지역의 왜? 시작. 도시지역의 왜? 아까 제가 46페이지 왼쪽에 얘기하면서 아파트 연립의 건설 계획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했죠. 포함되어 있다면 30만 이상이 돼야 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만 이상만 되면 된다고 아까 불러드렸었습니다. 46 정 가운데에서 확인해봐요. 불러준 거 46 정 가운데 위에 세 번째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일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4번 봐봐. 주거개발진흥지구야. 주거. 그럼 바닥은 뭐 해야 돼? 계획관리해야지. 46 왼쪽 맨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노란 색깔.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바닥에 뭐 해야 돼?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 생산관리가 아니라. 답은 4번. 됐죠? 그 다음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지정할 수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괜찮아.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기 때문에 좀 고쳐놓은 문제예요. 1번처럼 평소에 안 보던 지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몰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모이면 알아야 될 지문을 알고 있다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공법의 수험 전략은 모든 조문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할 걸 정확히 알면 어려운 지문에 속지 않아요. 내가 알아야 할 걸 정확히 못 외우니까 자꾸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죠?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빈출되는 걸, 알아야 하는 걸 정확히 하는 게 비법인 것이지 어려운 지문을 알므로 인해서 문제 푸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거는. 4번 보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내용. 47 오른쪽 위 나와 있죠. 첫 번째 봐요. 준주거 지역을 주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주상공독 간에 변경하는 거, 도관농자 간 변경하는 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는 거 못할 필요가 없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 다음 주차장의 배치 규모 못 봤는데요. 주차장, 기반시설. 기반시설 배치 규모 못 써야겠어. 그냥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해가셨죠? 그리고 4번, 5번은 못 봤는데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4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포함할 수 있다에 5번이 써 있죠. 그러면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등 돼 있죠. 그 등이 이거예요. 등이 이겁니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간판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에너지 자원, 절약, 재활용 그 등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아세요? 어느 동네 가면 간판이 돌출되어 있는 입간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이게 안 되고 벽에 딱 붙여놔야만 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른 거야. 지구단위 계획이. 간판의 크기도 계획이 돼 있어. 그렇죠? 여기 일산하고 제가 강동구 가보잖아요. 거기는 돌출 간판이 한 개도 없어요. 다 딱 붙어 있어. 크기도 5m, 2m 못 넘어가 이게. 되게 신기해. 다 지구단위 계획이야.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 1번만 알면. 이건 정답 영향을 안 줘. 이해 가십니까? 모르니까 헤매는 것이지 이건 정답 영향을 주는 조문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답은 딱 1번.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이 포인트 뭐죠? 포함되어야. 한 번 더 시작.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길게 읽어봐.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 거.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냥 봐도 기역 디귿이 반드시 포함한다 인 겁니다. 나머지 도로로 둘러싼 일당구역, 배치형 색채 건축선 계획,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은 아니죠. 이 문제는 포함하여야 한다를 물어본 거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가 반드시 포함이고요.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니까 꼭 좀 잘 기억하십니다. 별거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다음 페이지 봐봐요. 6번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제가 46 정 가운데 뭐 썼어?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완화하면 엄청나게 지분이 쪼개집니다.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렇죠. 대지 분할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의 완화 내용 자체에 있지를 않다 하는 부분을 기억 좀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들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7번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잘 봐봐.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용도 개발형. 됐죠? 그러면 일반 공업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일준위, 상준위 얘기하는 거라서. 실제 기출은 지정할 수 없다고 나와서 맞는 지문이었어. 실제 기출은. 알겠습니까? 어쨌든 바꿔서 냈네요. 답은 1번. 일준위, 상준위 얘기하는 거야. 실제는 준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시행령상.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그다음 도시 지역의 개발 진흥 지구면 높이를 1.2배 이내 완화. 47 오른쪽 밑에. 한 번 더. 도시 지역의 개발 진흥 지구면 높이 1.2배 이내 완화. 도시 외에는 안 돼. 47 오른쪽 밑에 3번.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말 안 했네. 다 아는 거니까 뭐.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가장 중요하죠. 시작.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한옥마을 보존한다.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7 오른쪽 밑에 2번.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시작.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47페이지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2번. 100%까지. 올 때 차 없는 거리의 조성, 한옥마을 보존,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해가셨죠? 그게 제일 잘 나와. 그리고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도시 지역이니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넘을 수 없다. 47 오른쪽 맨 위에. 최대 한도가 1.5배, 2배를 못 넘는다. 47 오른쪽 맨 위에. 건폐율 최대 한도 1.5배, 150%. 용적률 200%. 그 얘기죠. 도시는 예외가 없죠. 도시 외가 예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8번. 고득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거. 우리 47 오른쪽 밑에. 건폐율을 얼마나까지 완화할 수 있나요? 봐요. 당의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이었고요. 지구 단위의 건폐율이 60%였답니다. 됐죠? 그 다음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였고 그 중에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린 것처럼 그려봐요. 예를 들어 전체 대지가 500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100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원래 건폐율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60%였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봐요. 60% 곱하기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 한 번 더 시작. 원래 건폐율 곱하기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입니다. 그럼 0.2, 0.2, 1.2 그러면 여기 60 곱하기 1.2 정답은 72%. 답은 4번. 됐죠? 이건 산수야, 산수.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려. 눈으로 보지 말고 바로 그림을 그려야 돼. 안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 이해가십니까? 오해계들. 금방 그려. 10초면. 알겠습니까? 오해계들. 그리고 9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봐봐요. 해당 용도 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배 이내,
용적률은 몇 배 이내? 2배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낸 건데 건폐율은 특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20%. 요 지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든가. 이해갑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야 돼. 작년도도 얘기했는데 안 고쳤어. 썩을 것들이. 말을 안 들어먹네. 뭐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건폐율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얼마? 120% 단서가 있단 말이야. 이걸 써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든가. 이해갑니까? 그래야 이의제기 안 하겠죠. 이런 100% 이의제기야. 그렇죠? 세 번째, 어쨌든 맞는 걸로 보고 쓰고 나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를 12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한다? 뭐라 했어? 이건 도시 외가 아니라 도시지역 일대라고.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게 실제 기출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뭐 완화 같은 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잘 봐. 계획관리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아파트 연례보 허용되지 않지. 계획관리지역의 외라고 나왔으니까. 잘 읽어야 돼. 47 오른쪽 맨 밑에. 계획관리지역 외라고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파트 연립이.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어디 가나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도시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성 계획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안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할 수 있죠. 어디? 47 오른쪽 위에 3번에 써있죠. 동그라미. 건축선 계획. 네 번째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47 왼쪽 중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두째 줄. 47 왼쪽 중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두째 줄. 맞습니까? 그 다음 시장군수가, 이거 봐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이면 직접 결정권이 있죠. 일부에 대한 거니까. 대도시 아닌 시군도 지구단위 계획이면 직접 결정권이 있다. 됐나요? 그 얘기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다 풀었어요, 이제. 다음 거 마지막 페이지. 그러면 11번 좀 봅시다.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얼마나 완화할 거냐. 47 오른쪽 밑에 4번.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보입니까? 사진 봐봐요. 근데 요 문제가 약간 좀 빈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왼쪽에 써봐요. 이거 다 준주거 지역이어야 돼요. 준주거 지역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모여야 돼요. 준주거 지역이어야 돼. 아, 왜 써있구나. 여기 써있네. 써있어. 미안해. 뭐라고요?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완화 적용 관련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봐봐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몇 프로? 140%. 그럼 몇 프로? 준주거 500에 1.4면 700까지. 이해 가십니까? 가능하다고 했고. 또 채광 등의 확보. 요거는 공동주택 좀 부기합시다. 61조 2항이거든 이게. 건축법 61조 2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그게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공동주택. 그럼 뭐가 됩니까? 200%. 그렇죠? 140, 200%. 준주거 지역. 시작. 준주거 140, 200%. 시작. 준주거 140, 200%. 한 번 정도 챙겨줘서 내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밑에 1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반복된 문제긴 합니다. 틀린 거.
관광단지의 전부 일부에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하라고 46 오른쪽 메뉴에 얘기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뭐하죠? 가설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시작. 가설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오른쪽 위. 됐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면 형벌은 원래 얼마죠? 2년 2천. 하지만 가설 건축물은 관계없다. 그 다음 4번.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용도 제한은 반드시 포함이지. 이거 웃긴다. 47 오른쪽 위에 반드시 포함 보면 2항에 있잖아. 맨 위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소재 한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헷갈려.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이상한 거야. 참 신기하지. 그쵸?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고,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3년 내 안 하면 3년 된 다음 날 잃는다.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이 얘기죠. 다음 페이지. 이게 나와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입안 제한에 만들었다.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된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5년 관리계획 5번. 뭐라고요? 5년 관리계획 5번. 쉬었다 갑니다. 세수하고 오세요.